절대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흥국증권의 변준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여러모로 증권가에 계셨던 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 한마디로 좀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미국 게임스탑이 쏘아올린 불확실성의 하루였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게임스탑이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주식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FMC에서 연준이 좀 기대와 달리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부양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은 그런 소극적 태도가 좀 불편했던 점도 물론 있었지만 저는 지금 주식시장의 최근의 어떤 하락 흐름의 포인트는 FOMC보다는 사실 지금 게임스탑이라는 미국의 그 게임 업체, 유통업체로부터 시작된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FOMC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미 이제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연준이 적극적으로 추가 부양을 해줘야 될 필요성은 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 정책이 부양 의지를 따로 미국 정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준이 여기서 더 나서서 어떤 추가 부양을 사실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은 적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만 이제 투자자들은 그 파월 의장이 향후 그 경기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FOMC는 뭐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은 안 나왔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시장이 크게 빠져야 될 그런 명분의 재료는 아니었다 봅니다. 지금 게임스탑의 같은 경우는 주가가 1월 달에 지금 단기 폭등을 한 상황이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과 또 공매도 세력 간에 어떻게 보면 수급 다툼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기업의 단기 급등이 이 한 종목으로 지금 그치지 않고 AMC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여타 기업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공매도가 많이 쳐져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이 사례가 왜 위험하느냐?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은 조금 버블의 징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동안 뭐 고평가 논란이 미국 증시에서 많았죠. 뭐 테슬라라든가 여러 종목들의 어떤 고평가 부담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지금 성장주들의 어떤 주가 상승은 이유들이 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이번 1월 달 들어서 단기 폭등한 게임스톱이라든가 AMC 엔터테인먼트 등 이런 기업들은 지금 사실 폭등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수급을 통해서 이렇게 단기 폭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단기 폭등 종목들의 출현은 이거는 버블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공매도를 이제 많이 활용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의 어떤 마진콜 가능성, 또 파산 리스크 가능성 등이 부각될 수 있고요. 또 그런 금융기관의 파산 이야기가 이제 대출기관으로 또 연동될 수 있는,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 지금 단기 폭등 사례에 대한 금융시장의 위협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미국 정부가 지금 특히 백악관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뉴스 보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미국 정책 당국자들이 지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제재라든가 또 어떤 개입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미국 정부의 어떤 대응 방안 등을 좀 보면서 시장에 좀 안정을 찾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스탑이 쏘아올린 이런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서 뭔가 수급과 이런 공포 심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사실 게임스탑이라는 게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코스닥에 있는 소형주 정도의 사이즈의 종목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둬야 되나? 라는 첫 번째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우리 증시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엔 우리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공매도도 금지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나비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을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이게 지금 사실 대형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기 폭등한 종목들이 사실 뭐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이 종목이 처음에 폭등할 당시만 해도 시장의 우려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임스탑과 같은 종목들, 단기 폭등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AMC 엔터테인먼트도 말씀을 드렸고, 세 종목, 네 종목, 다섯 종목 이렇게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이렇게 단기 폭등하는 종목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작년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니콜라라고 하는 이제 기업의 주가가 좀 단기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부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던 거는 니콜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7, 80%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사실은 그 한 종목의 어떤 재료가 한정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의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게임스탑의 시발점이 돼서 지금 종목 수가 계속 단기 폭등한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 툴 안에서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단기 폭등을 만드는 종목 수를 계속 늘려가게 되는 그게 저는 좀 리스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많아지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유독 그 종목의 공매도를 많이 쳤던 기업들은 분명히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이제 그 금융 기업들이 이제 파산 리스크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기업에 또 대출과 관련된 금융기관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확실성의 재료로 부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까지 이게 지금 퍼질지 모르는, 그리고 금융기관과 대출기관이 어떻게 연동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쾌하게 한두 종목의 문제라면 사실 뭐 하루 이틀 재료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종목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미국 정부가 개입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제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키워드가 불확실성이네요. 여러 종목군들로 번져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 보고 계신 건데,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추세 하락의 초입 구간에 와 있다, 이런 시각이신 거세요? 일단은 저는 지금의 조정을 지속 가능한 하락 추세 전환 조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미국 대선 이후에 좀 급등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단기 과열이 조금 해소되는 과정에 지금 흐름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락 추세 위협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조정은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회의 요인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미국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취임하는 게 보통 1월 20일 전후인데 이게 항상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취임 전에는 미국장이 대체로 오릅니다.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되신 분의 정책 기대감이 새롭게 일어나면서 대선이 끝나면 보통 미국 증시가 올라요. 상승을 하다가 이제 취임을 실제로 하고 나면 미국 증시가 오히려 단기적으로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책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취임이라는 실제 재료가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도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지금 미국 증시가 한 2, 3개월 올랐죠. 그 이후에 지금 취임 이후로 지금 하락이 딱 나오는 걸 보면 단기적으로 취임 전에 오르고 취임 후에 빠지는 이런 패턴의 지금 흐름 속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가 지금 그 단기 폭등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개입해서 조금 문제를 이제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켜 준다면 주시장은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바닥을 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국 증시가 보통 어느 정도 빠지느냐 기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한 1, 2주 혹은 한 2개월 정도까지도 빠집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3, 4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취임이 이제 1월 20일이었으니까 한 2월 중순까지는 하락 위험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취임 첫 해의 장을 연말까지 놓고 보면 대부분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취임 초반에 나오는 단기 조정의 흐름은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보면 사실은 매수 기회의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섹터라든지 뭐 관련된 포인트 보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일단은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2,900포인트 전후에서 조금 네. 바닥을 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900포인트 정도 부근에 우리가 증시가 코스피가 좀 다다른다면 아무래도 초반에 반등을 이제 이끄는 종목들은 당연히 낙폭과대주들이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낙폭과대주들을 2,900포인트대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그 반도체 가격이 이제 1월 달에 돌았다고 지금 상승 전환했다고 확인이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들 다시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흥국증권의 변준호 연구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장 왜 빠진 걸까? 여기에 대해서 변 연구원은 미국의 몇몇 개별주에서 야기된 이런 변동성이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근거를 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이 당국에서 어떻게 이 불확실성을 무마할 것인가 여기에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이 좀 달려 있어 보이고요. 당분간은 약간의 좀 조정은 좀 더 가능성 열어두되 향후에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또 상승 기조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혹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대안 모색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전략까지 해봤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월 한 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좀 삐그덕대기는 했지만 유가증권 시장 1월 기준으로는 3% 이상의 상승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2월 달에도 저희와 함께 든든하게 준비해 보시면서 수익 내는 한 달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날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